짠! 여긴 인천공항입니다. 이번 여행 저의 행선지는 바로 대만 타이페이. 타이페이는 정말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제가 인생 최초 배낭여행을 다녀왔던 도시랍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 2시간 10분 만에 도착한 타이페이. 대만도 일본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본은 엔화가 저렴해서 가고 대만은 애초에 물가가 저렴해서 갑니다. 자, 대만 여행 왔다면 공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 여행지원금 획득을 위해 도전해봅니다. 하지만 대차게 실패했죠? 블로그를 통해 필승 전략까지 파악하고 갔건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합니다. 타이페이 메인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와 처음 마주하게 된 풍경입니다. 예상대로 고온 다습한 날씨였지만 제가 이전에 왔을 때 무려 45도, 습도 90% 이상의 날씨에 돌아다녔던 터라서 29도 정도의 날씨에 감사한 생각만 들었어요. 대만은 일본과 중국의 문화를 반반씩 가지고 있어서 마치 일타 쌍피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이만태 고조로 가는 중입니다. 대중교통은 꽤나 촘촘히 잘 되어 있지만 서울에 비해 배차 간격이 어마무시한 타이페이. 한 대를 놓치면 이 더운 날씨에 정말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만태 고조는 중국 복건성 양식으로 지어진 대저택으로 임시성을 가진 거상이 1785년 지은 문화유산입니다. 입장료가 무료인데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요. 아니 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산뜻해 보이는 타이페이. 짠! 후루룩 도착한 이만태 고조입니다. 지어진 지 200년이 넘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이 철거 위기를 맞았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78년까지 역사 유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체 논의가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의 탄원으로 보존 결정되어 2000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대요. 이 예쁜 걸 부수고 아파트를 지으려 했나. 이곳에서 드라마 촬영까지 진행될 정도로 이제 대만에서는 그 중요성과 보존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긴 입장료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저야 감사하지만요. 200년 전이면 한국은 조선 순조 시절이랍니다. 중국은 청나라 8대 황제 도광제 시절이고요. 단순 200년 전이라고 하면 멀지 않은 미래 같지만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랍니다. 타이페이 가시는 분들 중에 고택이 관심 있으시다면 꼭 가보세요. 경복궁이 고종 때 재건됐잖아요. 그보다도 무려 80년도 전에 지어진 이만태 고조가 이렇게 뛰어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건 대만에 위치해 있어 중국 모택동 시절 홍위병들의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시원한 인공폭포 위에 자리한 정자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 위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겼겠죠? 저도 나름 한 달 동안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주택 양식을 봤는데요. 여긴 새로운 건축 양식이라 좀 더 눈 번뜩이며 요리조리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타이페이 관광지에 큰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만이 한여름엔 극한으로 더운 곳이다 보니 곳곳에 무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텀블러만 있다면 언제든 수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만태 고조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정말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방금까지 봤던 곳은 정원이고 지금 이곳이 바로 주거 공간입니다. 수많은 방들과 공동 사용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 방들을 전시관으로 잘 꾸며놓고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설명글들이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 한국어까지 바라진 않아도 영어는 있길 바래요. 전 계속 번역기 돌리느라 이해하는데 애먹었답니다. 전 이렇게 중국 전통주택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이 항상 너무 좋더라고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 이게 어떻게 200년 전에 지어진 집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보존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특히 목조주택은 사람이 오래 거주하지 않으면 망가진다고 들었는데 대만 정부에서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문화를 가진 국가를 여행할 때마다 느끼지만 좌식 문화를 가진 한국과 다르게 옛부터 입식 생활을 했던 중국 문화가 정말 신기해요. 사실 제가 초딩 때부터 청나라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성인이 되어 현대 중국에 대해 알고 실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확실히 그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흥미롭습니다.
참 여기가 송산공항이랑 되게 가까워서 5분에 한 대씩 손닿을 같은 거리에서 비행기를 볼 수 있어요. 전 이제 우육면 맛집으로 소문난 청광 우육면으로 갑니다. 이만태고조에서 도보 10분 정도면 도착해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때와 다르게 걸어서 여행을 하면 나만의 속도로 현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짠! 드디어 우육면 영접했습니다. 청광 우육면은 테이블에 붙여진 QR코드로 주문 결제를 하시면 돼요. 괜히 카운터에 가면 QR로 주문하라고 한 소리 듣습니다. 이제 보피랴오 역사거리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요. 눈앞에 딱 나타난 대동대학교. 생긴 지 오래된 학교인지 정말 울창한 나무 숲속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지만 보피랴오가 6시에 문을 닫아 빨리 가야 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저 이동합니다. 짠! 여기가 보피랴오 역사거리예요. 건물 외관만 보려면 밤늦게 가도 상관없지만 중심거리에 가면 실내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딱 문 닫기 30분 전에 도착했더니 노을 지면서 인생샷 건져버렸답니다. 짠! 여기는 용산사입니다. 타이페이 와서 여기 안 가시는 분은 없죠? 제가 여기 13년 전에 와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던 대문과 인공폭포가 생겼더라고요. 역시 10년의 시간이 짧은 게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이때가 석가탄신일쯤이라 그런지 요렇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다 놓는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용산사는 항상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짠! 여긴 바로 닝샤 야시장이에요. 제 숙소 근처에 있어 무려 3번이나 방문했답니다. 특히 여기 구아바 주스랑 땅콩 아이스크림이 다른 곳보다 2~3배는 더 맛있어요. 그리고 다른 야시장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느낌이에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뭔가 맛있게 먹고 있으면 상인분들께서 맛있냐고 신기하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10km에 떨어져 봐도 한국인. 아, 그리고 닝샤야 시장에는 미슐랭 빕구르망에 오른 굴전 식당이 있는데요. 저는 굴의 비린맛을 견디지 못해 먹어보지 못했지만 혹시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타이페이가 치안이 좋다곤 해도 야시장에서는 소지품 꼭 붙잡고 다녀야 하는 거 아시죠? 내 돈은 내가 잘 간수합시다. 타이페이가 한낮에는 정말 더워도 밤 10시쯤엔 선선해서 야시장에서 음식 부시기 좋아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방문한 3개 야시장 중에서 한 곳을 꼽으라면 전 닝샤 야시장입니다. 제 눈엔 가장 위생이 괜찮았고 덜 붐볐고 상인분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구아바 주스랑 땅콩 아이스크림 꼭 사 먹어보세요. 요건 제가 사 먹은 고구마 볼. 제 땅콩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은 눌러주세요. 빠이!